그런 분들 있으시죠? 이 목에 오돌토돌 뭔가 만져지고 이게 자꾸만 늘어나고 어느 순간 너무 많아져 가지고 몸에 이거 뭔가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는 분들, 겨드랑이에 혹 같은 게 생겼는데 자꾸만 커지는 분들, 이게 쥐젖이 맞는지, 그리고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치료해야 하는 건지, 집에서 식초로 제거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거 후에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 쥐젖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번 가까이 한번 와보시겠어요? 진짜 없네? 깨끗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져보세요. 몸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없는지, 또 겨드랑이에 뭐 난 거 없는지. 먼저 쥐젖이 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쥐젖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될 만큼 사실은 매우 흔한 피부 질환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연성 섬유종 아니면 피부 폴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쥐젖은 양성 피부 질환입니다. 나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크기는 1mm, 진짜 조그만 애들부터 몇 cm까지 다양하게 생길 수 있고, 모양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양도 있고, 이 피부에 붙어있는 목은 가는데 둥근 머리 모양으로 대롱대롱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짙은 갈색까지 다양합니다. 생기는 부위는 주로는 이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이 접히는 부위 더 잘 생기지만 몸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쥐젖을 또 다른 사람한테서 옮아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옮기는 질환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쥐젖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쥐젖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조직검사라고 하는데, 각질 형성세포랑 콜라겐 섬유들이 증식해서 생기게 되고요. 이게 접히는데 더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마찰이나 물리적 자극 때문에 더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 쥐젖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임신하거나 HPV 감염 등과 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아직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혹시 위나 대장 내시경 하면서 폴립 됐다고 하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쥐젖을 피부 폴립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폴립으로 같지만 연구상 결장 폴립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목에 쥐젖이 났다고 몸 안쪽에 생길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쥐젖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쥐젖은 양성 피부 질환이에요. 미용상 문제가 없다면, 건강상 다른 이상은 없어서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없앨 필요는 없고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진 않거든요. 혹시나 가렵거나 자극이 되면서 따갑거나 그런 증상이 있어서 불편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치료 방법은 크게는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뉘고요. 피부과에서는 너무 크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요. 레이저로는 CO2나 어비움 야그라는 레이저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레이저를 사용하면 튀어나온 부위만 정확하게 잘 제거할 수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할 때 쓰는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목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또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게 또 매우 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술적 절제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간혹 집에서 쥐젖을 없애보겠다고 손으로 막 잡아 뜯거나 아니면 쪽가위 같은 걸로 잘라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세균이 들어가면서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흉터도 생길 수 있고, 또 밑에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되니까 다시 커질 수 있고요. 그 유튜브 보니까 집에서 밀가루랑 식초로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산을 이용해서 피부를 녹여서 쥐젖을 제거한다는 건데요. 집에서 밀가루랑 식초를 이용하면 이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제거되지가 않고 또 주위 피부까지 손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2차 감염이나 색소 침착, 흉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산 때문에 화상으로 오는 분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서 깨끗해졌어요, 아무것도 없고 좋아졌던데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확률 싸움이거든요. 이 10명이 밀가루랑 식초를 이용해서 제거했을 때 만약에 5명은 괜찮았는데 5명은 세균 감염이 되거나 흉터가 지거나 고생한다면 과연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기준을 잡을 때 내가 이거를 우리 가족한테 할지 말지로 결정을 하는데요. 저는 제 가족한테는 절대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거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면 차라리 치료를 안 하는 게 낫지, 집에서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써보고 내원하셔서는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민간요법으로 점이나 쥐젖을 제거하고 깊은 흉터가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얕은 흉터면은 어느 정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흉터가 깊으면은 반복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치료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쥐젖을 레이저로 치료하고 나서 관리는 점 빼고 난 후의 관리랑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점이나 쥐젖은 피부를 깎아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부위에 손상이 생기는데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수분하게 유지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딱지가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거한 부위가 작으면 꼭 재생 테이프를 붙일 필요는 없고요. 딱지가 천천히 떨어지도록 조심해 주시고 부위가 크다면 재생 테이프를 잘 붙여주세요. 혹시 딱지가 1, 2주 내로 빨리 떨어지면 재생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쥐젖을 실로 제거할 수 있다고 어디서 봤는데 식초나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화상 같은 손상은 생기지 않겠지만 여전히 감염에 대한 문제가 남아서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쥐젖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자극을 주면 더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만지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덜 생길 수 있어요.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줄이시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전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덜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쥐젖 같은데 크기가 자꾸 커지거나 아니면 피가 나고 상처가 자주 생긴다면 다른 피부 질환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쥐젖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죠?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